자, 1.3절 기존 함수로부터 새로운 함수 구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요 절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어떻게 평행 이동하고 변환하는지를 같이 보고, 그리고 합성 함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잘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뒤로 가면 고등학교 과정 이하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 또 나오기도 하니까 그 전에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함수의 변환이라는 것을 한번 보면 그래프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중간에 있는 검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C만큼 더한 함수가 여기 위에 붉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C만큼 빼준 함수는 검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x를 기준으로 해서 x 대신에 x-c가 대입된 함수는 검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fx라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x 대신에 x 더하기 c가 대입된 함수는 왼쪽으로 이동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동된 그 거리가 얼만큼이냐면 c만큼씩 이동한 것을 그래프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는 뭘 나타냈냐면 검은색 그래프가 기준이에요.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양수에 대해서 양수 c에 대해서 c는 1보다 크다고 되어 있네요. 1보다 큰 어떤 상수를 곱해주면 그만큼 이제 높이가 높아진 형태로 위에 그려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검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fx의 마이너스 1배를 취하면 x축 대칭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검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되면 좌측에 파란색 그래프로 그려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c배를 하는데 만약에 c가 역수가 취해진다, c분의 1배로 취해지면 그것은 이제 검은색 그래프보다 낮은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될 거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다양한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려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 평행이동을 제외한 여러 가지 직선에 대한 형태들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y가 m의 x-a라고 되어 있는데,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의 그래프는 여러분이 이제 잘 그릴 줄 알죠. m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 거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지금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설명이 돼 있고, 두 번째는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것은 y는 mx라는 그래프를 y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n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표현이 돼 있어요. m의 x-a 더하기 b라고 하는 식은 y는 mx의 그래프를 x축으로는 a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평행 이동에 대해서. 자, 만약에 이런 2차원 평면을 하나 그려보고, 이런 2차원 평면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직선을 하나 그려보죠. 자, 이것을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m이라는 것은 직선을 의미한다,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고 했었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 직선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점에 대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 한 점만 이동하면 직선이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0,0이라고 하는 점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얼만큼 이동하냐면 a라고 하는 거리만큼 이동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a만큼 이동을 시켜서 요 포인트가 이제 a, 0가 되는 거죠. 자, 요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0,0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도, 자, 요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 점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x, y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a만큼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동된 점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위치는 y는 그냥 그대로인데 x 값만 a를 더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더하기 a, y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동된 점의 좌표가.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a만큼씩 다 이동을 시키면 좌표의 요 순서상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x점 더하기 a, y의 위치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동된 직선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동시켰을 때 요 초록색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동된 좌표는 스몰 x, 스몰 y로 표현하지 말고 라지 x랑 라지 y라고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때 라지 x, 라지 y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라지 x는 어떻게 된 거죠? 스몰 x 더하기 a로 다시 표현이 된 거죠. 이렇게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x 더하기 a, y라고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의 관계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라지 x가 뭐가 된다? 스몰 x 더하기 a와 같다라는 거고 라지 y는 뭐가 될까요? 라지 y는 여전히 그냥 스몰 y랑 같은 거죠. 식을 대응을 해보면. 그랬을 때 이제 원래의 스몰 x랑 스몰 y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스몰 x는 첫 번째 식으로부터 어떻게 될까요? 스몰 x는 라지 x에서 a를 뺀 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식으로부터 스몰 y는 뭐가 된다? 라지 y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y는 mx라고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x축으로 a만큼씩 이동을 했을 때 형태를 한번 다시 보면 스몰 y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라지 y가 된다는 얘기고 m은 여전히 그냥 기울기니까 유지가 되겠죠. 보존하고 요 스몰 x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된다? 라지 x의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환된 형태를 보면 지금 이렇게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a로 표현된다라고 정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x축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a만큼씩 평행 이동을 했을 때는 식이 어떻게 바뀐다? y는 m 곱하기 x가 아니라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만큼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더하기가 아니라 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한 평행 이동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y축 하나 그리고 x축도 그렸어요. 자, 그다음에 직선 하나 똑같이 그려 볼게요. 직선을 이렇게 여전히 m이라고 하는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그 y는 mx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이번에는 우리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위아래로 움직이기 위해서 위로 한번 이동시켜 볼게요. 이번에는 이동시킨 거리를 b라고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위치, 어떤 위치에서든지 위로 b만큼씩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0,0에서는 b만큼 위로 올라갔을 때 좌표의 점이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x는 여전히 0이고 y만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0, b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x, y에 대해서는 일반화했을 때 x, y가 뭐가 된다? x, y 더하기 b가 될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모든 요 파란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모든 점들을 다 b만큼씩 위로 쭉 올려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녹색 직선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녹색 직선은 어떻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전히 우리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식을 세워 볼게요. 자, 여기 이동된 초록색 직선의 그 좌표를 라지 x, 라지 y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라지 x, 라지 y라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것은 뭐랑 같다? x는 여전히 그냥 x인 거고요. y가 뭐가 된 거냐면 y 더하기 b가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대응 관계를 보면 라지 x는 x가 되는 거고 라지 y는 스몰 y 더하기 b가 된다. 그래서 다시 돌려서 스몰 x랑 스몰 y의 입장으로 다시 써보면 스몰 x는 라지 x라고 표현하면 되고 스몰 y가 y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원래 직선의 방정식 y는 m 곱하기 x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스몰 y는 라지 y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m 곱하기 x에서 요 스몰 x는 라지 x로 이렇게 대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라지 y는 하고 정리를 해보니까 m 곱하기 x 더하기 b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y는 mx라고 하는 직선에서 우리가 y로 b만큼 이동을 시켜주면 이렇게 b만큼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x축으로 이동했을 때는 x-a가 되었는데 사실은 요 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 b라고 하는 값을 이항해서 플러스 b로 보이는 것인데 여기 우리가 다시 대입했을 때는 y-b가 y 대신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값으로 이동하는 것이 양의 값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 값 대신에 들어가는 형태로 평행 이동의 식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x축, y축 평행 이동인 거고요. 아까 우리 식에서 보면 세 번째에 x축으로도 a만큼 y축으로도 b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럼 식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y는 mx를 기준으로 해서 x 대신에 뭘 넣는다? x-a가 들어가는 거고 y축으로 b만큼 이동이니까 y 대신에 y-b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되냐면 y-b는 m 곱하기 x 대신에 x-a가 들어가고 따라서 정리해주면 y는 m의 x-a에 b 넘어가서 플러스 b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식까지 정리가 됐고 네 번째 보시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은 y 이퀄 k라고 나타낸다. k는 이제 상수고 그다음 다섯 번째 보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은 x 이퀄 k라고 표현한다. 이때 k도 상수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걸까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x축에 평행한 직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식으로 자, 이렇게 x축, y축 상에서 우리가 x축에 평행한 이런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 높이를 우리가 k라고 한번 해보죠. 어떤 x에 대해서도 항상 k인 값 이렇게 나타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다가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럼 조금만 줄여서 이렇게 2하고 3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2에 대응하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 좌표를 점으로 찍었을 때 여기 위치가 2, k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에 대응하는 값은 얼마다? 3,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절에서 기울기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는데 직선의 기울기. 그럼 이것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울기는 뭐였냐면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으로 정의가 된다. 그러면 x의 증분은 뭐다? 2에서 3으로 증가한 거다. 그래서 3-2가 될 거고 y의 증분은 뭐가 되겠어요? k에서 k잖아. 여전히 그냥 항상 k인 거죠. 그러니까 k-k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자가 0이니까 그냥 기울기는 0이 된다. 그래서 이런 직선은 기울기가 없구나, 0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평행한 거니까. 평행한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0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에서 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0이니까 기울기니까 0이니까 없어지고 n이라고 하는 상수 형태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y는
K라는 상수다라는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K는 상수. 우리가 보통 constant라고 하죠. 임의의 상수다. K라고 했을 때. 그래서 Y는 K라고 하는 이런 Y 이퀄 상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은 우리가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Y축에 평행한 직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직선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좌표에서 만약에 이렇게 Y축에 평행한 형태의 직선이 있다고 한번 해 보죠. 그럼 이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X 좌표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 값을 K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X는 K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요 위치가 예를 들어서 Y 값이 1 이다라고 해 보면 2라고 해 보면 1일 때 그러니까 K일 때는 Y 값이 1인 거고 K일 때 2인 거 이렇게 두 개의 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기울기 한번 생각해 보면 기울기는 X의 증분분의 Y 증분이니까 X의 증분은 뭐다? K-K 분의 그죠. K에서 K로 변한 거니까 X 증분은 없는 거예요. K-K가 되고 Y 증분은 뭐가 된 거죠? 1 에서 2로 바뀌었으니까 2 에서 1 뺀 거.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0분의 1이 된 거예요. 근데 분모에 0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없으면 우리 식을 어떻게 나타내죠? 생각해 보니까 지금 기울기는 없지만 여전히 직선은 하나 존재하고 그 직선의 이름은 y가 어떤 값이든 간에 상관없이 x 값이 항상 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는 k다. 모든 y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x는 상수다라고 이런 형태로 표현된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즉 x축에 평행하면 y는 상수다라고 쓰면 되고 y축에 평행하면 x 이퀄 상수다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5번까지 우리가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직선의 형태를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6번에 보면 y는 m 곱하기 x-a의 제곱 더하기 b라고 해서 y는 m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그래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역시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몇 차 함수든 간에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평행 이동을 했을 때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한다라는 것은 x 대신에 얼마를 넣는다? x-a를 대입하고 y축으로 b만큼 갔다 그러면 y-b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그래서 y는 mx 제곱이라는 그래프도 우리가 1.1절에서 이미 다뤘었죠. 어떤 형태냐면 m이라고 하는 요 상수값에 의해서 요 이렇게 둥근 형태의 포물선 모양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즉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평행이동 역시 이동하는 거니까 A만큼 B만큼 여러분이 움직여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1번에서 우리 같이 이 함수의 변화를 한번 그려보죠. 자, 문제는 y는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를 변환해서 아래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건데 주어진 함수는 어떤 모양이죠? 이것도 우리가 1.1절에서 이미 같이 그려봤었죠.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그래프를 잘 못 그리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씩 대응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함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무리 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역을 정의하기로 했었나요? 루트 안에 있는 요 x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x들만 다 모아 놓으면 그것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죠. 정의역을 도메인 D라고 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이런 x들을 다 모아 놓은 것을 우리가 x라고 하면 되죠. 정의역이라고 보면 되죠.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 자, 그러면 하나씩 그려볼게요. 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요 영역에서만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x가 0일 때는 y가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x가 0일 때는 루트 0이니까 y가 0이죠. 여기에 대응이 되고 자 그리고 x가 1일 때는 y가 1이 되겠죠. 루트 1은 1일 테니까 그 대응이 되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점점 증가하는 값이죠.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그죠? 다 대응을 해 보면 되는데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출하면 되고 자 루트 4일 때는 얼마가 되나요? 4가 들어가면 2가 되니까 함수값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우리가 요 1과 2, 2와 3 이렇게 정수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대입해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이 그래프를 이제 연결해서 그려 보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자 첫 번째는 y는 루트 x 마이너스 2를 그려 보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자, 이 얘기는 주어진 함수의 모양에서 마이너스 2만큼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내려서 그리란 뜻이죠. 즉 주어진 요 검은색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그려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아래로 두 칸을 내려서 그대로 이동을 해서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그려 보면은 결국에는 x축의 어딘가에 요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선 여러분이 이런 계산을 해볼 수도 있겠죠. 주어진 문제에서 이 값이 y 값이 0이 되는 순간이 x축인 거니까 그죠? x축이라고 하는 것은 y가 0일 때를 의미하니까 y가 0일 때 한번 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에서 루트 x가 2가 되고 루트 x가 2가 되는 x는 뭐냐면 4죠. 그러니까 4에서 만나게끔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요렇게 4랑 만나게 요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려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 보면 y는 루트 x 마이너스 2니까 주어진 함수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건가요? 그쵸. 여기 x 마이너스 2가 덩어리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그 얘기는 뭐다? x축으로 2만큼 이동시킨 거다. 즉 검은색 그래프의 모양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칸 이동해서 0,0이었던 요 점이 이렇게 2,0으로 이동되고 나머지 점들도 다 이렇게 두 칸씩 이동시켜서 쭉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여기 세 번째 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인데 마이너스 루트 x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하나씩 대입해 보면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루트 x라는 그래프에서 함수값의 마이너스 1배가 취해진 거니까 예를 들어서 4일 때 함수값은 2였죠. 거기에다 마이너스 1을 취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즉 4에 대응하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1에 대응했던 건 1이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을 취해서 y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 대응이 되는 거죠. 0일 때는 0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것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검은색 그래프를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다.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배가 취해지면서 값이 다 마이너스 1배로 표현이 될 거니까 아래의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가 되겠죠. 음수의 형태로.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래프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y는 루트 x의 두 배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함수값이 루트 x인데 거기에 두 배가 된 거니까 높이 값이 두 배로 다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색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두 배씩 취해서 쭉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0일 때는 0일 거고 1일 때는 1이었는데 그게 두 배가 되니까 2에 대응이 될 거고 4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였는데 2의 두 배가 되면서 4라고 하는 값에 대응이 되니까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자, 마지막 그래프는 y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는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근호 안에 있는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요 관계에서 x는 뭐여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래프는 어디에 그려져야 돼요? x축 기준에서 왼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을 먼저 그래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왼쪽에 그림을 그리면 될 거고 하나씩 또 대응을 해 보면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0 이니까 그냥 0인 거죠. 0에 대응이 될 거고 자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요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배니까 1이 돼서 루트 1이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요게 대응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y는 루트 마이너스 4가 돼서 루트 4가 되니까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 2가 된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는 다 못해도 여러분이 몇 개만 찍어 보면 요 검은색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이제 x축으로 평행 이동한다, y축으로 평행 이동한다. 이것은 y 대신에 무엇을 대입하느냐. y에 대해서 b만큼 이동한다라고 하면 y 대신에 y-b가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고 x축으로 a만큼 이동했다라는 뜻은 x 대신에 x-a가 대입됐다는 뜻이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래프 여기 그린 것처럼 세 번째에서는 뭐였어요?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1배가 취해졌기 때문에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거다. 즉 x축 대칭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원래 정의역 대신에 마이너스 1배가 취해져서 들어간 식은 어떻게 된다?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 맨 첫 번째 페이지에서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에서 y는 fx라고 하는 요 그래프를 기준으로 해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에는 y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라는 거고 함수 자체에 마이너스 1배가 취해지면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 즉 대칭이라는 것은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 그리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에 대한 정리를 좀 했고 이제 2번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했는데 2 차 함수죠. 주어진 함수는 2 차 함수고 물론 이거 바로 그릴 수도 있어요. x에다가 다 대입을 해 가지고 여러분이 쭉 그려내면 되고 또는 어떻게 보냐면 평행 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죠. 가장 기본 형태인 x제곱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우선은 뭘 그리냐면 여기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를 하나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자 y는 x제곱 그래프는 여러분이 이렇게 그린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여기에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자 f를 y라고 하고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인데 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쿼드레이틱 폼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6x 즉 첫 번째 최고차항의 x제곱 2 차식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제곱식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 주면 x 대신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고 평행 이동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x 더하기 3의 제곱으로 묶어 봤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중간항이 6x니까 우리 이렇게 제곱식 풀어서 썼을 때 중간항이 지금 6x라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6x 대신에 이렇게 x역의 3의 제곱으로 묶어 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식을 풀어냈을 때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인데 내가 원하는 식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0이니까 여기에다가
1만 더해주면 주어진 문제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형태를 이제 보면 비교를 한번 해 보면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 그래프에서 뭐만 하면 된다? x 대신에 x 더하기 3이 대입이 됐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부호는 우리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x 더하기 3이 들어갔으니까 x축을 기준으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x가 지금 0,0이라고 한다면 x가 0이라고 한다면 0,0이라는 점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3,0로 가는 거죠. 즉 왼쪽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 즉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고 자 y는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오른쪽 우변으로 넘겨서 플러스 1인 것이지 원래는 뭐였어요? y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y-1은 x 더하기 3의 제곱이다라고 보면 x쪽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거고 y쪽으로는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 이렇게 반대부호로 생각해 주면 되죠. 즉 x쪽으로는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y쪽으로는 1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죠? 그래서 x쪽으로는 마이너스 3만큼 y쪽으로는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 그죠? 그래서 평행 이동한 걸로 생각을 해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나요? 여기에서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동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x는 여기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y도 1만큼. 즉 원점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1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정확하게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어느 순간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생기겠죠. 그 점을 여러분이 또 찾아주면 될 거예요. 요 포인트가 얼마인가?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x가 0일 때 y값을 의미를 하는 거니까 x가 0일 때 대입을 해 보면 y값이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지금 지나가는 포인트는 10이라는 위치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자, 다음 예제는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예제인데 절대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값 함수로 정의를 했었죠. 다시 한번 보면 절대값 a라고 하는 것은 뭐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a라고 정의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a로 정의한다. 이것이 절대값 함수의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은 뭐다? 0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요 값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라는 이 값에다가 뭐를 한다? 마이너스 1배를 취하면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가 된다. 이것이 절대값 함수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제 3번에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양수일 때, 0을 포함한 양수일 때에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에는 마이너스 1을 붙여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두 영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첫 번째 함수의 영역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로 분리할 수 있고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 우리 풀어보면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범위죠? 1보다 큰 값보다는 크고 작은 값보다는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1을 포함하면서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범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x의 이 범위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식을 한번 풀어보면 이 식은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것은 사입 범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의미를 해요.
네. 지금 부등식을 보면은 등호는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1과 1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요 사이 범위에서는 요 함수를 그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그림 한번 그려보죠. 자, x축, y축 그리고 -1과 1이 기준이 되면서, 자, 첫 번째 그래프 먼저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x제곱 -1을 그린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인가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포물선 모양에서 -1만큼 더해진 거니까 y 방향으로, y축으로 -1만큼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렸을 때 원래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1만큼 내려가서 0,0이었던 점은 -1, 0,-1로 내려가고 요렇게 요런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범위가 뭐냐면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이니까 사이에 있는 요 그림은 지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남아 있는 부분만 그려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함수 역시 y값 전체가 0이 되는 x값이 뭐냐면 1하고 -1이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은 1하고 -1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면 되고, 그리고 사이에 -1과 1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제 표현을 해 보면 x제곱 -1의 -1배니까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쪽으로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것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라고 하면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함수에다가 -1배가 취해졌으니까 x축으로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형태를 우리가 y는 -x제곱으로 보면 되고, 거기에서 더하기 1만큼 올라갔으니까, 그쵸, 요렇게 한 칸 올라가면 되는 거죠. 여기 꼭지점이 y좌표가 1이 되게끔 그래서 올라가 주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1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인데 여기 지금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없애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범위가 지금 -1과 1 사이에서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요 식도 이 값을 y라고 했을 때 그 y 값이 정확하게 0이 되는 x 값은 뭐냐면 1과 -1이니까 요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윗식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래식에서는 등호가 없으니까 뚫려 있는 그림이죠. 근데 그걸 다 연결해서 그리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거예요.